사랑 그것을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간대.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정말 건강하신 거죠? 날씨가 워낙 습하고 무더운 데다가 아이고 이 코로나도 저도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면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한동안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외치는 욜로족이 많았는데, 욜로족 아시죠? 뭔지? 예?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요즘 2030 세대들 사이에 욜로 대신 짠테크가 오히려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설문조사 참여해가지고 적립금을 좀 받는다든가 할인 쿠폰, 기프티콘 뭐 이런 상품권을 활용하거나 앱으로 걷기를 통한 짠테크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지만 확실한 만족감을 원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열중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 시간도요. 토요일 하루 단 몇 시간, 뭐 2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재테크, 주식 투자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힐링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게스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의 주치 선생님이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진짜 그 술 한잔 할 때 인생 뭐 있어 오늘이지 많이 하고 저는 욜로란 단어를 참 잘 만들었다. 좋아했는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3프로에서 이렇게 집중 교육을 받으면서 참 몹쓸 단어구나. 욜로가 뭔 욜로냐. 욜로는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야지 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작지만 확실한 만족감이란 그 오늘 그 멘트에서 주신 거 생각하니까 욜로와 짠테크를 합치는 게 제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미래가 걱정될 때는 욜로로 오늘이다. 그리고 너무 미래는 없는 것처럼 뭐 오늘 허황되게 보낼 때 좀 짠테크로 가서 두 개를 잘 하이브리드해서 살면 인생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ive once, 그죠? 욜로인데 우리 또 한번 소개를 하죠 일단. 우리 오늘의 재테크 멘토 교보증권의 요즘 대세입니다.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욜로하고는 뭐 전혀 관련 없잖아요. 저요? 네. 욜로 한 번 했지 옛날에. 네, 너무 그쪽 저는 좀 약간 반대쪽인데요. 너무 그쪽만 생각하면은 약간 허무주의 빠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허무주의죠. 욜로가 사실 허무주의. 약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저희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이 좀 가치가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병창 부장이 여기 출연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굉장히 얼굴이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보다 훨씬 더 그죠?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닐까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봐요.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30회. 벌써 30회가 됐어요. 우와. 30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10일.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방송국에서는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6개월 이상 하면은. 그래서 원래 100회 그러면은 진행자한테 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골든 마스크. 우리 제작진한테. 퍼터 뭐 이런 거. 100일, 100회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30회 3프로 상담소의 힐링 싱어는요. 이분 정말 제가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1995년도 드라마 갈채 주연 그러니까 드라마 이 뭐예요 주제가를 부른 게 아니라 주연을 맡으셨고 또 직접 부른 OST도 그때 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이 노래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영화 가석 스캔들 있죠. 박보영 씨하고 차태현 씨하고 열연을 했던 그 꼬맹이 귀여운 꼬맹이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박보영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곡 아마도 그건의 원작자기도 합니다. 가수이자 연기자죠. 최용준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용준입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습니까? 너무 과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은 좀 뵙기가 힘들었어요. 요즘 뭐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요. 그냥 네. 혼자서 집에서나 예. 연습실에서 꽁깡거리고 있습니다. 혼자. 데뷔를 꽤 오래전에 한 80년대 후반에 하셨죠. 89년도에 했죠. 데뷔는. 89년도. 네. 그때 데뷔했던 노래가 어떤 겁니까? 아마도 그건 지금 아마도 설명해 그건? 주신 거. 네. 이게 그때 노래예요? 네, 89년도. 와, 89년도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인데. 그러세요? 대학교 4학년 때. 네. 89년도에 그 1집 앨범 그 타이틀이 목요일은 비라고. 네, 목요일은 비하고 네. 아마도 그건 이 두 곡을 올려놨는데요. 네. 이 노래가 히트를 쳤죠. 아마도 그건이. 아, 네. 아마 여러분 저 들으시면 굉장히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근데 저뿐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또 리메이크를 많이 해주셔갖고 그렇죠. 원곡을 박보영 씨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이제 이쪽 그 무슨 글을 쓰거나 그러면 꼭 원작자를 꼭 표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연예 활동에도 보면은 원곡 누구 이런 걸 꼭 붙이는 그 어떤 관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지 않나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최근에도 뭐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멋있으시지만 95년도 가요 톱10 나온 사진 보니까 대박이었죠. 그때 뭐해? 태백산맥. 네? 태백산맥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만든 음악을 맨 처음에 시작한 그룹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네네. 음악 시작을 그러니까 헤비메탈 그룹으로 시작을 했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갔다가 이민 가셨어요? 네, 캐나다 갔다가 왔어요. 어디로? 캐나다요. 어디? 토론토. 토론토. 오늘은 그 힐링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두 네. 장르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장르 다요? 둘 다 발라드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앵콜 하면 또 헤드뱅잉 하면서 또. 헤드뱅잉. 요새 두통이 좀 심해서 헤드뱅잉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주식은 전혀 모르고요. 근데 여기 왔다 가시면은 네. 꼭 전화 한번 오시더라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해도 되겠죠? 좋은 정보가 있나요? 네, 같이 한번.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용준님께서 또 이제 반주해 주시는 또 저 친구분을 동료분 네. 한 분 같이 동행해 오셔서 오늘 두 분이서 연주와 노래를 뭐 같이 오신 네. 친구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친구는 이제 초콜릿 박스라는 팀 리더고요. 네. 그래서 네. 기타를 치고 저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윤대현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매월 급여에서 적립할 수 있는 금액 300만 원을 1년치 추계 3,600만 원 하여 이 되게 좀 정확하신 분 같습니다. 네, 올 하반기 신용대출을 실행하려는 와이프와 대출 실행 시점과 투자 방향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제주도 조천리 작은 포구 마을에 사는 밀레니얼 세대 가로 1981년에서 95년이죠. 컬럼 쓰듯이 딩팻 쪽 부부입니다. 아셨나요? 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딩팻 쪽이 노키즈 플러스 팻이군요. 더블 인컴 노키즈. 딩크족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네. 플러스 팻. 그러니까 네.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는 없고 네. 강아지나 네. 그럼 고양이를 키우는. 네, 그래서 딩크가 아니라 딩팻.
딩패. 네, 쪽이네요. 와이프와 주식을 시작한 지는 약 3개월. 오, 아직 얼마 안 되셨다. 와이프와 제가 들었던 재형 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초기 투자금 전에 2천만 원을 와이프에게 주었으며 저는 현재 매월 제 급여를 활용하여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향후 현금 흐름을 계산하여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프와 제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나 신용대출 실행 시점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김동완 프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단단한 시드가 모일 때까지 투자의 기회를 엿보며 시드를 구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매일 급여 내 적립식 미국 ETF 투자 및 원화에서 달러화로 보유를 내년까지 지속하며 기회를 엿보다 국내 증시가 조정 또는 급락이 오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자는 주장이고 네. 와이프는 현재 기준으로 올 하반기에 신용대출 약 3,600만 원을 실행하여 여민사님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및 개별 종목 분석 유튜브 영상 및 3프로에 모시는 연구원님들의 산업 정막 종목 분석 등을 팔로우하면서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빠른 순환 매장을 예측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아우 이거는 뭐 거의 운용사에서 그죠? 토론하는 그런 수준이신데. 참 신기한 게 박 부장님이 오시면 여미사님 그 여미사가 오면 박 부장 얘기 나오고 희한해. 네, 1번 시드 구축. 적립식 투자 및 달러 보유로 단단한 시드를 구축하여 기회를 엿본다. 다시 요약해 주셨네요. 2번 시드 창출. 21년 하반기 빠른 순환 매장을 활용한 칩바 전략으로 단단한 시드를 창출한다. 오케이. 네. 3%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의 투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장님, 우리 부장님. 네, 그리고 여기 또 박형찬 부장님이라고 되어 있네. 네. 정용진 대표님도 투표해달라는데 우리 정프로 또 네, 저까지 넣어주셨는데 이거 정프로 내가 보니까 반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현재 와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도전비주원, 사람인 HR, 제일기획 S1, 핌스, KTNG, 현대중공업 지주. 또 많이 갖고 계시네. 저의 해외 주식은 SPYG, XLV 나도 이거 모르는데 ICLN, 예, META, VZ 이게 저건가 봐요. ETF, GM, TDD. 남편분은 제 얘기 듣고 야 김프로가 한 돈 1억 모을 때까지 단단하게 그냥 아끼고 모아서 그때부터 하라 했잖아.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거고 오히려 와이프님은 야, 그 아저씨가 뭘 알아. 지금 칩반대 칩 빠지는 전략해서 시드를 이걸로 모아야지. 그랬던 것 같아. 네, 상당히 멋진 아내분의 공격적인 아내분.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공격적인 분을 못 만나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부장님? 치고 빠지기인데 치고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오면 그게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건데요. 일단 냉면으로 봐서는 남편분은 보석으로 운영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제 사모님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개인적인 성향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하지 못하느냐는 뭐 경력이 더 있고 없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잘할 수 있다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한 지 3개월 되신 분이 신용을 한다. 이건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아마 만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용 대출이 그 신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얘기지 않습니까? 만기에 돈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면은 300만 원씩 어차피 넣으면은 1년 지나면 3,600만 원이 돌아올 거니까 미리 땡기고 원리금 상환하자. 네, 그렇게 상환하자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그 대출 거래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출 거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 이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봤을 때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됐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아내분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명확히 한번 좀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게 명확하고 내가 뚜렷하지 않다, 자신 있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리스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그 돈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300만 원 1년치 모으면 3,600만 원이고 이 돈 30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나 3,6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그대로 똑같이 투자를 하느냐.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회가 더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기회를 더 얻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3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 안에서 사고합니다. 300만 원 안에서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3,600만 원을 가지고 딱 이 주식에 잔고를 넣어놓고 있으면 아마도 3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사지 않고 네. 3,600만 원을 풀리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리스크는 더 하다, 리스크 위험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일단 이걸 대출을 먼저 받아서 하는 것이 꼭 좋다라고는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경력이 짧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 뭐 지식이 짧다고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보통 어떤 거든지 이 노련해지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노련함을 겪고 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 기회에 뭐 대출을 받아서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랬다면은 조금 더 신뢰가 갈 텐데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지금 이분처럼 대출을 받아서 투자의 준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은행 이자가 워낙에 지금 낮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고 첫 번째 더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연장하지 않고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가 투자 전략, 투자 원칙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은 굳이 이걸 남편분께서 계속 뭐 말리자 이런 부분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반발이 됐는데 저는 양쪽 다 의견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볼 때는 재형 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해서 초기 투자금을 이미 마련한 거거든요. 네. 이제 부인하고 본인이 이제 들었던 중도 해지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손실을 일단 감수하고라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 중도 해지하면 이제 약정된 이자를 안 주잖아요. 네. 적금인 경우에. 네. 그렇죠? 이자의 손실이 있는 거죠. 이자를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네. 주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월 전에 주식을 시작하셨다는 건데, 그죠? 네. 그 이제 크게 이익을 못 보셨을 거라고. 지금 3개월 전에 갖고 있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게 많이 있는 순서대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차 별로 재미없었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뭐 투자에 무슨 왕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저가 드리는 조언은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하시는가. 그죠? 이미 제가 볼 때 이 투자금 전액을 이 부인께 맡겨놓고 있네요. 보니까 이분이 약 2천만 원을 중도 해지한 거를. 네네. 그래서 부인께서는 이 돈 가지고 그 시드머니를 키우는 일을 하시고, 네. 그 남편분께서는 또 한쪽에서 그냥 이 시드머니를 적립해서 더 키우는 그 일을 부부가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네? 한 분은 공격수, 한 분은 수비수, 그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뭐 다 토타 쌓고 두 분이서 다 할 필요는 없지,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저도 지금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따로따로 만난다 하더라도 이 아내분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할 것 같고요. 이 남편분을 만나면은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로
좀 근데 규모 자체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줄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가 3,6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6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루즈 타임을 주는 좀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여건을 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말씀 주셔서 주셔서 한 생각이 드는 건데요. 좀 중요한 내용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더존비저, 사람엔 HR, JK, S1, 팀스 이거 전부 다 지금 3개월 전부 다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담소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는 일단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고 시황이나 외부 요건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주식을 일부 매도한다든지 손절매한다든지 뭐 피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타겟 프라이스가 자체가 일단 지금 주가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관리해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떨어지면 싸니까 싼 데서 더 사서 기다리면 수익을 냅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리스키하고 이거 함정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늘상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동안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40,000원이나 5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0원까지 30,000원 갔다가 20,0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보유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언제 올라갈 수 있냐는 시황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기업이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느냐 이것도 보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겟 프라이스보다 싸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줍줍을 해서 돌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저는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새 돈으로 처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종목 다시 살 거냐. 네, 그렇죠. 예, 그 생각에 확신이 있다면 계속 사고. 그렇죠. 만약에 이 종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새 돈을 누가 주진 않겠지. 시드머니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다시 새롭게 투자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추가로 사면 안 된다. 네네. 그런 얘기가 저는 와닿는데, 야 축하합니다, 우리 윤 교수님. 네. 지금 3프로 이 김프로 상담소 여기 출연한 지 7개월 만에 주식 전문가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자기 편 들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부부도 그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연애는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면. 네. 그 연애 열심히 잘했다고 그 다음에 부부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제여서. 그렇죠. 부부가 된 다음에도 뭔가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의외로 그 쭉 좀 부부 생활이 잘 되는 걸 보죠. 뭐 탁구, 배드민턴이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식도 함께 관심을 갖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에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일종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이슈잖아요. 두 분 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비즈니스 이슈가 생겼을 때 함께 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신뢰가 생기고 안 좋으면 불화가 되고. 그만 관계를 끊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비즈니스 관계. 근데 부부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끊을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한 두 가지 좀 뭐 팁이 있다면 일반적인 비즈니스 소통하듯이 너무 서로의 주장만 얘기하면서 부딪히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여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들어주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투자가 성공을 해도 부부 신뢰가 다 깨져버리면 합쳐놓으면 이게 남는 장사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좀 소통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배우자가 얘기하셨으면 남편한테 좀 누가 해도 반대로 얘기했을 텐데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적정선에서 좀 하게 해드리고
잘 되면 뭐 그냥 칭찬해드리면 되지만 혹시 약간 좀 그래도 그때 좀 격려를 해줘야 오히려 그 다음에 내 조언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은 참 보니까 부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네네. 그죠? 네? 진짜 구체적으로 써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아마 이렇게 하시려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써서 얘기를 물어봤다. 김프로 얘기도 들어보고 박병창 교수, 하물며 윤대현 교수님한테도 물어봤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 제주의 조천에서 사시는 더블잉크 노키즈 프로스펫 댓글 쫙 달아주실 테니까 댓글 좀 쫙 들어서 이분이 맞는지 아니면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될는지 이분이 의뢰했다고 이분 편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전국의 우리 집단지성 전국이 아니군요.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3프로 상담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부부의 고민을 이번에 한번 해결해 주시자고요. 애청자분들이 답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쓰시면 돼요. 그냥.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낫다. 또 이유도 적절히 좀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집단지성에 답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럼 힐링송을 하나 신청해서 듣도록 하죠. 최용준님께서 골라오신 첫 번째 힐링송은 어떤 겁니까? 네, 아마도 그건 들려드릴게요. 예. 아마도 그건을 여러분 원작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더블 기타. 최용준 씨가 불러드립니다. 아마도 그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눈 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눈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간대.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았네. 사랑 그것을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산한 바람처럼 지나쳐간대.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근데 이 노래는 당연히 물론 좋았는데, 예? 너무 좋았는데 같이 오신 분의 그 이 반주가 아마도 그건 다 가사 나올 때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분한테 욕심일 거야 이렇게 이 사연 제주도 조천에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고 조그맣게 욕심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이번엔 박병창 부장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3% 상담소를 애청하는 4년차 물리치료사이자 올 초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연차만 보면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전에 다른 일을 하다 직업을 바꾼 거라 나이는 40대이고요. 시작한 계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우주 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우주 산업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38,000원에 한국 항공우주를 4주 샀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처음엔 정말 남는 돈으로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조심스레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 아크엑스 아닌가요 이거? 아트엑스인가요? 아트엑스 상장 첫날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10주 샀습니다. 공구 제품 좋아해서 터빌트라는 종목도 주당 60% 정도로 10개 샀고요. 아크엑스나 터빌트, 아크엑스 맞네요. 아크엑스나 터빌트가 가끔 내리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산 가격 이상이더라고요. 당시 한 주, 2주 용기 내서 4주 이렇게 S&P를 추종하는 국내 ETF라든지 삼성전자 등을 추가로 샀고요. 미국 산업이 전망이 좋대서 국내 주식에서 두산 박캡과 진성트위스를 각각 5주씩 샀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은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수익이 났지만 수익금 자체는 몇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샀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넣어야 되나 보다 해서 투자한 게 LG 우선주가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된 전날 8만 원 후반에 1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손해가 15% 정도 됩니다. 여행 좋아해서 신라 호텔을 96,000원에 100만 원씩 정도. 이것도 살짝 물렸을 거예요. 네, 식음료 괜찮다 해서 풀무원을 평당 2만 원대에 다수. 신라 호텔과 풀무원도 다 마이너스라 이건 예전에 염승환 이사님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고점에 샀다 하시더라고요. 적게 넣으면 수익이 많이 나고 많이 넣으면 마이너스. 저 같은 사람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야 되나요? 고민입니다. 좋은 해결책 기대해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항상 겪는 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작은 돈으로 주식에 몰입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한 2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2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200만 원 딱 했는데 이게 갑자기 더블 나가는 400만 원 된 거지. 그러면 그 행복감은요.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행복감이 들어요. 그 딱 10분 정도 와 성공했어 하다가 딱 10분 후에 무슨 생각하면 200이 아니라 2000을 질렀어야 되는데 혹은 영끌 뭐 B2까지 혹은 부모님께라도 얘기를 해서 2억을 질렀으면 내가 지금 2억을 번 거 아니야.
괴로워진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영끌하기 시작한다고요. 에? 예. 그러고 나서 2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하시죠. 포트폴리오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200만 원이 400만 원 되는데 포트폴리오 했을 이유가 없겠지. 그렇죠.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용케 따블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배가 꼬이죠. 통상 그렇죠? 네, 그렇죠. 박 부장님.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사실은 금액 자체를 너무 작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반론에서 본인이 요 돈 이 정도는 내가 좀 뭐 이렇게 부담이 없다라는 돈으로 하는 것하고 네. 부담을 좀 느끼는 돈하고는 이게 심리적으로 주투자에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서 너무 엄청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근접하는 정도로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투자가 방법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자, 거꾸로 또 보면요. 처음에 자기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투자할 때도 그게 성공했으면 똑같이 돈이 커져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큰 돈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처음에 산 종목들은 내가 좋아했던 주식 그리고 이런 성장 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는데 요거는 맞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돈이 들어갔을 때는 이걸 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걸 사지 않고 다른 걸 산 이유는 분명히 이건 심리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더 큰 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식 사야 돼. 또는 더 큰 돈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은 사람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사야 돼. 이런 다른 게 개입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항상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매매 원칙도 from the base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잘 맞았으면 그것을 계속 견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을 또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매매 원칙이 없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 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 지금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분은 되게 잘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주항공 쪽에서의 종목들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서 네. 너무 벌리지 말고 그 안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조금 더 커져도 이분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주식을 한 3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터부라든지 징크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나한테. 네. 네. 진짜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어. 근데 희한해. 내가 사면은 나는 항상 물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내가 막 진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진짜 이 반도체 장비주 중에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누구 다 인정해. 근데 내가 그 주식을요 지금 이게 10만 원인가 그래 10만 원 좀 넘거든요. 16,000원대부터 내가 먹긴 먹었어. 근데 진짜 인연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팔면 올라가고. 근데 어떤 주식은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건 하면 돼.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그 희한하더만 그게.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어떤 생각은 그냥 나하고 맞는 주식 하자. 그렇죠. 나하고 안 맞는 주식까지 내가 그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자꾸 막 해가지고 그죠?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 되는 종목군이나 잘 되는 투자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곁불 째지 마라. 안 되는데 자꾸 가서 남의 곁불 해야 되는데 손 좀 짠다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 위주로. 근데 심리적으로도 윤 교수님. 네. 나만 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거 이제 그 자아 효능감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셀프 에피커시. 요게 이제 직업으로 가면 이제 직업적 효능감.
자꾸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난 하면 안 돼. 주식도 하다 보면 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제 잘 못하게 된다는 막 하다 보면 작은 운동도 계획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야지. 맞아요. 그 오늘부터 담배 술 끊고 매일 수영하겠다고 하는 분 중에 제가 성공한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도 성공 경험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맞아요. 더 동기부여도 되고 결정도 맞아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경험하고 저도 올 초부터 했으니까 같은 비슷한 마음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친구로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은 좋은 거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7개월 여기서 공부해 보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 경제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렇죠.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일단 좀 경제관념도 생기고 일단 돈도 좀 덜 쓰게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인생이 그다음에 시작됐네. 두 번째는 다 이렇게 좀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방금 지금 온 문자 보니까 진짜 옛날에 대출할 때 저기 같이 매달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 제가 든지도 모르는 펀드 수익률이 48% 매달 이런 거 보면 이게 왠가치 공부하지 않고는 주식이 진짜 전문가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일부는 좀 펀드에 넣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적성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직접 하는 게 이게 약간 게임 같고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좀 공부도 해가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죠. 하면서 시드머니도 만들고 좀 그런 다각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처음에 이게 딱딱해서 수익을 내셨는데 그 다음에 투자하신 거는 뭐 어떤 거의 그 느낌으로 하신 거거든요. 네. 여행 좋아해서 신라운드 그다음에 식음료 괜찮대서 풀먼 뭐 이런 식이니까. 근데 다 저 종목을 산 동기는 네. 좋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많이는 안 물리고 살짝 물린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요. 주식은 계속 하셔라. 하지만 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하고 자기 거 할 것도 하고. 그래서 자아 효능감을 아니 근데 저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종목 추천도 받기도 하고 예전에.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뭘 사면 되지? 왜냐면 바쁘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차용하는 거죠. 그래서 형님 뭐 이건 이래서 좋고요. 이 종목 이런 주제에 맞는 종목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그 중에서 내가 공부 안 하고 오케이 A, B, C 중에 A다. 그리고 A 사면 B, C만 오르는 거야. 그런 A는 경우 많죠. 빠지고. 맞습니다. 응?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당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했지.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생기면 3분의 1씩 그냥 다 산다. 네? 딱 선택을 하면 이게 머피의 법칙이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씩 다 사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관련주가 10종목도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ETF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ETF. 네. 그래서 ETF 그런 분들이 ETF 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전기차 되겠다. 딱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중에 테슬라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LG화학도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꽂혀가지고 테슬라를 딱 샀는데 그때 고점이야. 근데 나머지 에코프로비엠은 또 올라.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ETF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맞죠, 그죠? 그죠? 그 아이디어를 네. 저거 펀드 매니저들이 수수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주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개별 종목 하나 사는 것보다 수익률은 당연히 조금 떨어지겠죠. 반대로 위험을 해지하는 거니까요. 위험도 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잠깐 저도 그냥 짧게 말씀 좀 드리면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거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요. 종목을 자기가 아는 한두 종목만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 대신 이제 사양 산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한 종목만 가지고 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LG 화학을 샀는데 LG 화학이 막 엄청나게 올랐어. 그럼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났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들고 있다가 진짜 원위치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좀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터지고 온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 종목을 내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럼 그 종목 그냥 현금 들고 있다 그 종목이 이제 아 이거 뭐 많이 떨어졌네 했을 때 사면은 또 이익 나요.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사요. 아니 먹고 팔았든 손절을 쳤든 정리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랬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왜 우리 백화점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를 뭐 그게 꼭 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적해서 거래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속 시원한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의 고민의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책을 저희 셋이서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솔루션만 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풍성하게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힐링송을 최웅준님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 2집 중에서 거울이 되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이 돼요. 네. 이 노래도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구나 이러실 거예요. 최웅준님이 불러드리는 두 번째 힐링송입니다. 거울이 되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를 향해 울어버리는 까닭은 뭔가요? 당신의 눈물을 비추는 것은 내게는 커다란 슬픔인 것을 나를 보며 한숨을 짓는 까닭은 뭔가요? 당신의 아픔을 비출 바에야 이대로 깨어져 버리고 싶소. 당신의 미소와 당신의 사랑을 비추리라 난 생각했는데 당신은 웃음을 지어줄 수는 없나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를 향해 울어버리는 까닭은 뭔가요? 당신의 아픔을 비출 바에야 이대로 깨어져 버리고 싶소. 당신의 미소와 당신의 사랑을 비추리라 난 생각했는데 당신은 웃음을 지어줄 수는 없나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영원한 당신만의 거울이 되어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